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트 하나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DIY 프로젝트 올인원 노트 사용 방법과 직장인분들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굿노트 꿀팁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운로드 방법은 위쪽에 굿노트 사용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노트는 화이트 배경 버전과 파스텔 배경 버전이 있어요. 깔끔판은 화이트, 눈이 편한 건 파스텔입니다. 각각 12가지 컬러의 노트를 제공하고 그래서 총 24개 PDF 파일이에요. 저는 깔끔파라서 화이트 배경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표지는 프로젝트 노트답게 북 디자이너의 작업을 엿보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표지를 넘기면 템플릿 인덱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왜 이 노트가 DIY 프로젝트 올인원 노트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해치우기 바빠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때 이 기록 어디 갔지? 이건 어떻게 했더라?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한 곳에 정리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인덱스가 나눠진 노트에 일정 관리부터 아이디에이션, 프로젝트 기획, 발전, 회의록, 프로젝트가 끝난 후 리뷰까지 한 곳에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성향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DIY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선 알려드릴게요. 우선 상단에 하이퍼링크 모드를 활성화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편집 모드가 됐는데 여기서 펜을 눌러서 하이퍼링크 모드로 활성화를 해줍니다. 저는 프로젝트 일정을 계획해주고 싶어요. 제 프로젝트는 10주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0주 프로젝트를 눌러서 하이퍼링크로 해당 템플릿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점 3개를 클릭, 페이지 복사, 그 다음은 프로젝트 인덱스 커버로 하이퍼링크 이동을 해줄게요. 하단에 첫 번째 프로젝트인 1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페이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만약에 이 동일한 페이지를 더 쓰고 싶으면 플러스 눌러서 현재 템플릿을 통해서 계속 복제를 해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사용 방법 끝이에요. 그리고 양 하단에 히든 하이퍼링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누르면 템플릿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프로젝트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것 중에 편한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인덱스에서는 모든 페이지를 정리해 둘 수가 있어요. 누르면 아까처럼 해당 프로젝트 인덱스 커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단에 이렇게 프로젝트별 하이퍼링크 버튼이 있어서 굳이 프로젝트 인덱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DIY 프로젝트 올인원 노트 사용법 소개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노트 속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꿀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줄을 보시면 이렇게 6가지 프로젝트 트래커가 있어요. 간트 차트라고도 하는데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부터 3주짜리 단기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1년 트래커를 먼저 확인해 보면 와, 진짜 많죠. 근데 굿노트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니까 1년 일정도 무리 없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1년을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6개월짜리 트래커 2장을 쓰거나 아니면 3개월짜리 트래커 4개를 사용해서 관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프로젝트 하나당 한 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장인 플래너 만들 때 사용한 프로젝트 트래커예요. 우선 프로젝트 명과 기간을 적고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랑 그리고 세부 목표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일정을 먼저 적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메모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간트 차트를 통해서 일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날짜 하나하나 적어주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굿노트 스티커 컬렉션 파일을 함께 드려요. 파일로 이동을 해볼게요. 하단을 조금만 쓸어서 파일을 스플릿 뷰로 두고 다운로드 했으니까 다운로드에서 폴더 굿노트 스티커 프로젝트 트래커 캘린더 컬렉션이 있어요. 이걸 굿노트로 불러와 볼게요. 스티커 도구를 2번 클릭해주고 하단을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플러스 버튼 클릭, 새로운 컬렉션에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도 불러와지고 파일 이름도 그대로 불러와졌죠? 생성을 눌러주면 끝이에요. 여기서 10주 써있는 거를 그냥 클릭해서 스티커를 불러와주면 여기 박스 파란 색깔 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맞춰줍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맞춰주면 그대로 불러와졌어요. 여기에 더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10주를 해서 이렇게 불러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사용성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올가미 도구로 잡고 삭제를 해줘요. 그리고 30일까지 있으면 31일도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굿노트 펜으로 만든 스티커여서 날짜를 이렇게 올가미 도구로 일부 삭제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27일이 중요한 날짜다 하면은 이것만 잡고 색상을 변경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정을 표시할 때 왼쪽에 투두리스트처럼 할 일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날짜에 맞게 해당 일을 할 기간을 계획을 해줘요. 저는 시작하는 날짜랑 끝나는 날짜를 적어주고 선으로 이어서 표시를 해줘요. 그냥 형광펜으로 쭉 긋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날짜가 직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시작과 끝 말고도 중간에 중요한 날짜가 있으면 지우개로 선을 중간에 지워주고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에 하는 일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만약에 해당 일이 완전히 끝났으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진행 중인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형광펜 굵기 1.3mm로 노트랑 직장인 플래너까지 투두리스트 크기가 동일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쉬는 날이 불규칙적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을 스티커로 표시해주고 또 마감 날처럼 중요한 날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보통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원고 사이트에서 컬러 코드도 다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컬러 코드 저장해두고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일정 관리할 때는 형광펜보다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고 사이트에 시간표 스티커라고 무료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거 사용해서 표시를 해준 건데, 이미지 스티커로 표시하면 좋은 점이 올가미 도구로 이미지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필기만 이거를 조금 이동을 해주고 싶어요. 이러면 지금 이것들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잡히죠. 근데 이건 형광펜은 필기이기 때문에 같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면 지우개로도 지워지고 올가미 도구로도 같이 움직여져서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원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준 시간표 스티커를 이렇게 불러와서, 얘가 비율이 다르잖아요. 이미지 도구를 잡고 이걸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세로만 길게 해주고 가로는 좁혀주고 이런 식으로 뭐 맞춰서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템플릿 인덱스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제 특수 노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디에이션 페이지인데 3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3개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맞는 걸 골라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적 사고 방법은 뭐 타깃 시장부터 페르소나 설정, 문제 인식, 뭐 해결 방법 이런 식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콘텐츠 기획 페이지예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은 페이지인데, 콘텐츠 기획을 할 수 있게 타겟 분석부터 자료 조사, 그리고 해야 할 일, 피드백이랑 수정사항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구 사이트에서 2014년 캘린더 스티커 컬렉션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쿠폰 번호에 2024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노트 온리 스티커여가지고 올가미 도구로 26일만 잡고 색상을 변경해줄 수도 있고 지우개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 기획 페이지예요. 제품 기획은 콘텐츠 기획이랑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제품 기획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의록인데, 회의록 적을 때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상단 왼쪽에 마이크 클릭해서 녹음을 켜고 미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적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다시 들어보면 미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적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 시간에 맞춰 필기가 활성화돼서 너무 편해요. 회의할 때는 사실 정신 없어서 필기 엄청 휘갈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거나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를 때 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미팅하고 나서 오리발 못 내면 이게 녹음되어 있어가지고 든든해요. 그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로그인데, 팀원들이나 거래처, 외주업체 등이랑 컨택한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편하게 필요할 때마다 확인 가능하고,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다시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끝나고서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리뷰를 꼭 작성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망각의 동물인 게, 분명 이때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배워서 했었는데 기록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고 배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렇게 무조건 다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특수노트 설명을 마쳤고 다시 템플릿 페이지로 가서 기본 노트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모눈 2단 노트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4단 모눈 노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조사, 레퍼런스용으로 좋아요. 이렇게 레퍼런스 페이지 전체를 굿노트로 스크랩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단 쓸어서 사파리를 스플릿뷰로 불러와 볼게요. 이 페이지를 한번 전체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이 애플 펜슬로 하단에서 대각선으로 쭉 중간까지 끌어와주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 캡처가 되는데, 상단에서 화면 말고 전체 페이지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쭉 캡처가 됩니다. 이걸 공유해서 굿노트에서 열기, 새로운 문서가 아니라 저는 현재 문서로 그냥 불러와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쫙 불러와졌죠. 그리고 여기로 불러오려면은 굿노트를 하나 더 옆에 놔서 동일한 노트를 켜주고 여기 축소판을 열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불러와준 이미지인데, 이거를 그냥 드래그 드랍으로 여기다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불러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해도 안 깨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해서 링크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바로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플릿뷰로 두고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게 주소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도구로 전체 선택을 3번 탭해서 전체 선택해주고 링크 올가미 도구로 이제 선택을 해서 링크 열기 하면 언제든 이렇게 꺼내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PPT나 스토리보드를 기획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와이드 PPT 기준으로 디자인 됐는데 기존 PPT 비율도 가이드라인으로 표지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에이션 할 때 편한 마인드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홈 화면에서 빠르게 굿노트를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명령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앱 보관함에서 명령어 앱을 클릭해서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어 줄게요. 앱 클릭 굿노트.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사용한 노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눌러준 다음에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서 홈 화면에 추가. 단축어 이름은 이렇게 이름도 적어주고 여기 아이콘 눌러서 사진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사진은 우선 굿노트로 돌아가서 올가미 도구로 여기를 정사각형으로 올가미 도구 스크린샷 촬영을 해줄게요. 이미지 저장.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이콘 다시 클릭해서 사진 선택. 여기 스크린샷으로 캡처된 거를 이제 조금 이동을 잡고 해줘서 가운데 정렬 좀 맞춰주고 사용을 해줍니다. 추가. 그러면 홈 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됐어요. 이제 그냥 홈 화면에서 눌러주면 마지막에 열어뒀던 페이지에 이렇게 열리니까 너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DIY 프로젝트 올인원 노트 소개랑 생산성 높이는 꿀팁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중간중간에 무료 공유 제품도 잘 확인하셨죠? 이제 정말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23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